오늘은 재개발 기본 이론 중에서 재개발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밴드 그룹핀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자료들은 저희 밴드와 저희 지금 사이트에 오픈하고 있으니까 자료 다운받아서 교육에 같이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수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면 우선 재개발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또 별도로 다른 시간을 놓고 이제 하나하나 기본 계획이 무엇이고 추진위가 무엇이고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 챕터별로 별도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오늘은 제가 절차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미리 보여드리냐면 결국 재개발 수익은 이런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수익이 올라가는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꺼서 얘기하면 이 하나하나의 단계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미 가격이 다 올라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직 불확실 단계에 있을 때 초창기 때 이제 그런 물건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그 불확실성이 실제적인 위험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단계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단계를 거치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지 그거를 해소가 되기 전에 미리 판단할 수가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검토를 뭐뭐를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절차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인데 미래 가치를 보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게 그냥 뭐 낡은 빌라를 사서 또는 무화과 건물을 사서 그거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죠. 뭐 나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뭐 벼를 심어가지고 쌀을 수확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은 아직 없는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강변에 어떤 뉴타운이 있는데 그 뉴타운은 아직 지금 아직은 불확실 단계예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면 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판단은 미래 가치 판단인가요? 아니면 현재 가치 판단인가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실제로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미래 가치라는 판단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면 이 5년 후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시점만 5년 후로 봤을 뿐이지 5년 후에 현재 가치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현재는 지금이 현재지만 미래에 있을 그 미래에 가서도 또 그때 날짜에 그때 현재가 또 있겠죠.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면 5년 후의 현재가 아닌 지금 바라보는 5년 후의 가치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현재라는 표현 속에는 이용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논반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벼를 심으면 쌀이 많이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똑같은 평수라면 더 고효율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이용 가치고요. 이용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는 이와 다른 개념인 개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아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 개발이 그 5년 동안 어떠한 프로세싱으로 어떠한 비용 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돈이 들겠죠. 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게 완성이 될지, 그때 그 완성될 때까지의 비용이 얼마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산다면 얼마의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만을 그리워해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미래만 쫓아가도 안 되는데 우리는 미래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 방법을 현재에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H유타운이 5년 후에 살기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이 증가되고 어떠한 의결 구조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있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방법은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한 땅
3천만 원 땅. 어떤 게 좋은 땅이죠? 비싸다고 나쁜 게 아니고 싸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다음부터 반대로 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죠. 봐야 될 것은 그 위에 얼마큼까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느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 이거는 1종이냐, 2종이냐, 준주거냐, 중공업이냐, 상업적이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큼 지어지느냐. 얼마큼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일반 분양이 잘 들어와야 되는 위치도 되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재개발에 어떻게 보면 한정된 내용인데, 만약에 동일한 평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땅 가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땅의 그 개발 지역에 눌러 앉아 있는 조합원의 숫자예요. 이 조합원의 숫자는 결국은 이해관계의 복잡함이거든요. 그래서 의결권, 의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지역이든 간에 당연히 의결 구조가 간단한 게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고 수익성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얼마큼 지어질 것이냐. 그러기까지 얼마큼 비용이 들 것이고 그 비용을 일반 분양 수익으로 걷어낼 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나갈 조합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렵다 수업이 다 됐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이 물건을 사도 돼 마. 이것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하라면 답변을 못할 이유는 없지만 하지만 전문가는 신이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걸 지금 샀을 때 5년 후에 돈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도적인 점쟁이적 역할이 아니고 비교 우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비교 우위 판단은 뭐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A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이 사도 돼요 마요? 이런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질문 성립이 돼요. 제가 어떤 지역을 살려고 하는데 1번 물건과 2번 물건 두 개 중에서 지금 판단해 보기에 지금의 이용 가치 말고 나중에 입주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미래 가치를 본다면 어떤 물건이 좋습니까? 또는 어떤 현장이 좋습니까? 이 판단은 가능하겠죠. 이거는 비교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죠? 비교할 때는 동일한 데이터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내용은 뭐 부채조사처럼 막 점을 봐가지고 이거 오늘 사면 내일 올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비교 판단을 잘 할 것이냐인데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의외로 이 비교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볼게요. 토지 지분이 16평짜리가 있고 10평짜리가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16평짜리가 좋죠. 평당가가 1,469만원, 평당가 2,300이에요. 당연히 이게 좋죠. 전용 면적은요? 더 크네요? 좋죠. 연식은요? 더 새 거네요? 내부 수리도. 얘는 양호하지만 얘는 내부 수리 좀 맞췄네. 또 좋죠. 이렇게 보면 A 물건이 좋은 물건이죠. 이거를 바로 이용가치 판단. 지금 현재의 현재가치 판단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건 시점을 바꿔도 현재가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물건을 사서 재개발이 되었을 때 아파트를 받았을 때 얼마큼 돈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용가치 판단이 아닌 개발 이익에 대한 개발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법을 잘 못해서 생각보다 현장에 가보면 좋은 물건들이 많이 안 팔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는 상당히 많이 봐요. 거의 일주일에 한 개씩은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개발가치 판단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현재가치 판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개발가치 판단 어떻게 하는 거냐? 감정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추가 부담 금액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산은 별도의 챕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또는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제 공시지가 가지고 많이 감정가를 추산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의미는 없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도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공시가 대비로 놓고 봤을 때 A 물건 같은 경우는 둘 다 조합원 분양가 같을 테니 비율도 같을 테니 A 물건 같은 경우는 총 투자 금액이 7억 2,300이 들어가는 거고요. B 물건은 6억 9,900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 물건이 더 좋아요. 그런데 공시가 대비로만 놓고 봤을 때 그렇고요. 공시가에서 감정가는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적게는 130%, 많게는 한 20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50%만 놓고 봤을 때는 A 물건은 6,600, 6억 6천, B 물건은 6천, 6억 3천이니까 B 물건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용 가치만 놓고 봤을 때랑 개발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계산법이 다르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해드렸지만 왜 이렇게 계산법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재개발 값어치는 지금 현재의 이용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을 판단할 때 그 현장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지금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미래 가치는 단순한 느낌이 아닌 숫자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